네, 안녕하세요. 퍼실 수학학원사 이성입니다. 네, 오늘은 2023학년도 선정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확률과 통계 시험에 관해서 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험이 쉬운 문항부터 어려운 문항까지 골고루 아주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시험이 수능특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특강 변형 문제가 꽤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수능특강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어디서 봤던 문제네?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수능 형태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학습을 하시면은 수능까지 도움이 많이 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요 문항 저랑 같이 해설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요 문항으로 저와 같이 풀어볼 문항은 12번 문항입니다. 계단 오르기 문항이고요. 아마도 수능특강에 직접적으로 있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풀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계단 오르는 그 법칙을 보시면은 1계단 또는 2계단밖에 못 올라가고요. 15계단까지 올라가는데 반드시 10번째 계단은 밟고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번째까지 어떻게 밟고 올라갔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10번째 계단으로 가는 방법을 기준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계단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앞에 이 계단을 어떻게 이제 올라가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문제 보시면은 2계단씩 5번 올라가고요. 2계단씩 얘는 이제 5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1계단은 5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서 2계단, 1계단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정확하게 10이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2계단을 처음에 5번 올라가면은 바로 10번째 칸을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단이 5번 사용됐을 때 저는 2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여기 지금 10번째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1밖에 없으니까 11111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두 번째 이 계단을 4번 사용하면은 자연스럽게 1계단은 2번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야? 2계단을 몇 번 사용했는지로 경우의 수를 나누자 라는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경우의 수 뭐 안 써도 바로 2221111인 경우와 221111인 경우 2를 한 번 쓰면은 이제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벌써 안 되네요.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을 썼죠. 그러니까 2계단 2번 쓰고 첫 번째 계단 6번 써가지고 10번째 계단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가지 경우의 수만 고려해주면은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10번째 계단까지는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왔어. 그럼 나머지 자동적으로 2를 4번 썼고 1을 2번 썼으니까 남은 2가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1은 3개가 남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2가 2개가 남고요. 나머지 1이 하나 남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 10번째 계단까지 온다라고 하는 거는 정해졌지만 이거의 순서는 아직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칸 한 칸 오는 경우도 있고 한 칸 한 칸 먼저 간 다음에 두 칸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앞쪽에 있는 요 숫자들을 배열까지 하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 가지 한적이니까 그냥 1 곱하기 1 해서 한 가지로 세주시면 되고, 두 번째 경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총 6개가 있는데요. 4팩하고 2팩으로 나눠주면은 같은 게 4개, 같은 게 2개 있을 때 경우의 수입니다. 마지막은 4개인데 3개가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주시면은 15 곱하기 4니까요. 이제 60까지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7개 있는데 3개, 4개로 이제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7팩
3팩을 4팩, 3팩으로 이렇게 나눠주시고 뒤쪽에 있는 요놈도 배열을 해주시면은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뭐 금방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35 곱하기 3이 되죠. 35 곱하기 3 해주시면은 얘는 1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가지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럼 몇이냐? 166가지가 되겠습니다. 답을 보시면은 2번에 166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항은 13번 문항입니다. 객관식의 마지막 문항이죠. 그래서 아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수능 특강에서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형태는 전혀 아니고요. 경우의 수만 잘 나누시면은 정말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문항을 쭉 읽어보시면은 함수의 개수 문제니까 우리가 요 함수의 그림을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1, 2, 3, 4, 5, 6 이걸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사고력에 그 뇌를 조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은 필요한 그림을 그린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가본 조건은 그냥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중복 조합을 쓰라는 말이고 나본 조건은 F2가 4보다 크다. 다본 조건 3개 다 더했을 때 5랑 10이 사이다. 이게 딱 읽어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들지 않냐? 이 함수 문제에서 정의역이든 치역이든 공역이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했어요. 원소가. 그 원소가 지금 나본 다본에서 느껴지죠. 정확하게 우리는 F2가 되게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F2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죠? 그래서 F2를 가지고 F2가 4보다 크니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경우의 수로 나누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경우의 수를 나눈다라는 거는 쉬운 문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불이법이에요. 경우의 수를 나누시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좋아야 한다는 얘기야.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눌게요. 첫 번째 경우는 F의 2가 정확하게 4인 경우 이렇게 나눌게요. 두 번째 경우는 F의 2가 5인 경우. 마지막에 세 번째로 F의 2가 이제 6인 경우 이렇게 고려를 해서 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를 보시면 F의 2가 4라고 정해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F의 2, F의 3은 F3이 더 크거나 같으니까 F3도 결정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 각각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뭐 F의 이번에 3이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해줄게요. 첫 번째 F의 2가 4고 F의 3도 4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됩니다. 저는 머리가 나쁘니까 그림을 그려두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4, 4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8이죠. 그럼 F의 1은 4보다 작아야 되니까 F의 1의 선택은 1, 2, 3, 4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F의 1의 선택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에 곱하기. 나번다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F의 4, 5, 6에 대한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F의 4, 5, 6은 이 3개 중에서 그냥 3개를 뽑기만 하면 됩니다. 중복조합이 여기서 들어가죠. 3H, 3이죠. 3H, 3. 자, 그러면 F의 1 선택, F의 2는 돼 있고 3도 돼 있고 F의 4, 5, 6 선택이니까 총 경우의 수를 다 구했죠. 더하기. 이번에는 5인 경우. 마찬가지. 얘가 지금 5로만 변경됐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걸 싹 지우시고 얘가 5로 돼 있다. 자, 그러면 두 개 더했을 때 이제는 9죠. 그래서 F의 1이 1, 2, 3, 4를 다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9니까 F의 1은 3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F의 1의 선택이 4 컨비네이션 1이 아니라 3 컨비네이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 F의 3이 변경돼 있으니까 4, 5, 6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줄어들었죠. 2H 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이 6일 때도 이제 변화가 있겠네요. 눈으로 봅시다. 3이 6일 때는
이번엔 이 두 개 더했을 때 10이니까 FA는 두 개밖에 선택을 못하고요. 규칙을 위해서 EC1로 이제 써줄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의 3이 6이면은 4, 5, 6은 다 6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입니다. 뭐 통일성을 위해서 써주시면 1H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경우의 수를 다 구했고요. 첫 번째 경우의 수 계산까지 이제 해주시면서 가도 되는데 저는 마지막에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를 바로 풀게요. 자, FA가 5인 경우 마찬가지로 F의 3이 이번엔 5일 때랑 6일 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시면 되겠죠. F의 3이 5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요거 지우시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둘 다 이제 5면은 얘도 5고 얘도 5다. 그러면은 두 개 더했을 때 10이니까 FA는 두 개밖에 선택을 못해요. 1하고 2밖에 없죠. 12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F의 1의 선택 2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F의 4, 5, 6은 두 개 중에서 세 개 선택하니까 2H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더하기 마지막 6인 경우 얘가 6인 경우는 야, 이번엔 두 개 더해서 11이야 벌써. FA는 1밖에 안 된다고. 그치? 그래서 1 곱하기 마지막은 다 몰려야 되니까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에도 제가 써놨지만 느낌이 오셨을 거야. FA가 6이면은 반드시 F의 3이 6일 수밖에 없고요.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10이니까 F의 1이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경우의 수는 없는 경우다. 사실은 없어요. 그치? 그럼 다 구했네요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이제 계산을 합시다. 5C3이니까 10이고 이제 40이고요. 더하기 4C3이니까 4, 3, 12 이렇게 되고 더하기 2 더하기 요놈 4C3이니까 4, 2, 8이고 1 더하니까 9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끝까지 해주시면은 요거 14고 54에다 9 더하니까 63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에 있죠. 자, 맨 마지막 객관형 형태의 문제여서 물론 다른 문제보다 훨씬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보시고 지금 제 풀이를 들으셨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네 라고 느끼시는 게 정상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갈까요? 자, 저와 같이 풀어볼 문항은 마지막으로 서술형 6번 문항이고요. 아마 시험의 맨 마지막 문항이었습니다. 시험의 맨 마지막 문항은 시간 부족으로 여러분들이 아예 뭐 읽어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맨 마지막 문항도 역시나 객관형 마지막 문항처럼 비슷하게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푸는 수능형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신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fx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요. 가번 조건 치역이 3개다. 나번 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3보다 크다 라고 했습니다. 치역이 3개다 라는 거는 되게 많이 풀었었죠. 그래서 나번 조건이 되게 특별하고 나번 조건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번 조건을 보시면은 최대값, 최소값이 3이다 라고 했는데 fx가 가질 수 있는 게 1부터 5까지 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최대값이 5일 때 최소값이 1일 때와 그러니까 즉 그 3보다 크면 되잖아. 5일 때, 2일 때, 4일 때, 1일 때 요 경우의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치?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풀면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를 먼저 살펴봅시다.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최대값이 5이고 우리가 이제 함수 문제를 풀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이 소시지 모양의 이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스타트를 하잖아요. 첫 번째 경우에는 이제 5랑 1이 이제 선택이 된 거고 5랑 1이 최대랑 최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이제 무조건 이제 선택이 됐다는 거지. 그러면 치역이 3개라 그랬으니까 치역이 하나 부족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요 3개 중에서 치역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 요런 경우의 수에서 3개 중에서 하나 치역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치역을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3 컨비네이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거를 이제 2라고 이제 선택을 했다 라고 하면 최대가 최소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다음 곱하기. 이번에는 1부터 5까지의 원소를 1, 2, 5에 배열을 시키는데 치역이 정확하게 3개다. 여러분들 혹시 그 치역이 3개다 문제를 보시면은 여사건으로 푸는 게 아주 일반적인 해법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전체의 경우에서 치역이 1개인 경우와 치역이 2개인 경우를 빼서 치역이 3가지로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할게요. 뭐라고요? 전 여기다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기 치역이 1개인 경우와 더하기 치역이 2개인 경우를 빼가지고 나는 치역이 3개인 경우를 구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1도 3가지 갈 수 있고 2도 3가지 갈 수 있고 3도 3가지, 4도 3가지, 5도 3가지니까 3의 5승이 전체의 경우의 수라는 거를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 치역이 1개인 경우는 1로 몰릴지 2로 몰릴지 5로 몰릴지 3가지 경우의 수니까 3입니다. 치역이 하나로. 그 다음에 치역이 2가지인 경우가 조금 중요한데 치역이 2가지라는 것은 이 3개 중에 어느 2가지로 몰릴까 일단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치역이 2가지인 경우에는 3개 중에서 어느 2개로 몰릴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2개의 선택이 만약에 1번, 2번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1도 1, 2밖에 못 가고 2도 1, 2밖에 못 가고 3도, 4도, 5도 마찬가지니까 여기에서 2의 5승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1부터 5까지 다 1로 몰리는 경우, 즉 치역이 1개인 경우도 생 거죠. 그래서 치역이 1개인 경우가 1로 몰렸을 때, 2로 몰렸을 때 2가지가 있으니까 빼기 2를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치역이 2개인 것만 세기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여기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좀 해주시면은 243에다가 3 곱하기 30, 90에 93 빼니까 150이 되네요. 150에다 3을 곱하면 되죠. 지금 요걸 지금 체크를 해야 돼요. 얘가 지금 5개가 있을 때 치역을 3개 만드는 방법이 150가지다 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써먹을 거야.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150이니까 이제 450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의 수를 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면 돼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5, 2. 최대값이 5고 최소값이 1인 경우. 다시 2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5랑 2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나머지 치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3 컨비네이션 1이 아니라 2C 1이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요 두 번째 경우에서는 2C1 곱하기 만약에 2C1로 하나를 선택했어. 그러면은 요 5개를 3개로 보내는데 치역을 3개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아까 구해놨죠. 얘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다 이제 150을 바로 이제 곱하시면 됩니다. 같은 원리에 의해서 300이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1, 2, 3, 4, 5, 1, 2, 3, 4, 5가 있을 때 4랑 1은 미리 체크가 났어.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 중에서 하나 치역을 선택하고 나머지 치역을 그 다음 곱하기 또 15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300, 300 더하기 450 하시면은 답이 나오죠. 아주 간단하죠. 그치?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못 푸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시간만 확보가 됐다면은 이런 문제는 최대 취소를 몇으로 설정해야지 몇으로 설정할 때 그 경우의 수가 나눠지니까 그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와 같이 선정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확률과 통계 주요 문항을 같이 풀어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능 특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풀어본 주요 문항 중에서 수능 특강에 등장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어려운 문항들은 수능 특강의 변형 문제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그 수능 특강 위주로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해왔잖아. 많이 해오신 분들은 문제를 보면은 이거 수능 특강 변형 문제구나 라는 거를 느끼셨을 거야. 그 느낌과 동시에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내신 대비를 할 때 수능 특강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아주 좋겠죠. 자, 이상으로 2023학년도 선정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